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월 9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지난주 이제 2022년 첫 개장을 하면서 조금 기대를 좀 했었던 이제 소위 얘기하는 1월 휴가라는 걸 기대를 좀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돌발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것들 몇 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어 의외 뭐 예상과 달리 크게 좀 이 낙폭을 키운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역시 이벤트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이 있어서 주목해 봐야 할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봐야 하는 한 주인데요. 이번 주 증시 전망 얘기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어, 일단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요. 이거부터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바로 볼까요? 자, 다우부터 한번 보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주 미국 시간으로 봤을 때 수목금 3일 연속 하락이 있었는데 이틀 연속 하락보다는 일단 하락폭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양봉으로 돌려내지 못했고요. 21선 지지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하는 이제 월요일이 될 것 같고요. 요 자리에서 일단 지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 일단 이벤트들이 좀 굵직굵직하게 몇 가지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 지지를 해낼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간상으로 이게 주봉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죠. 일단 한 번 더 밀릴 가능성 이번 주도 차트상으로는 일단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지난 이 화요일부터 놓고 보면 신고가 기록 이후에 음봉 그리고 장대 음봉 양봉 하나 나오면서 일단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태였는데 금요일 날 역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일단 61선까지 지금 일단 밀릴 수 있는 여기에서 지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주봉상으로도 보면 역시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몸통이 좀 있는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되면 이번 주 이 20주선 지지까지도 한번 이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일단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나스닥의 경우는 좀 더 심한데요. 보시면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한 3일이었습니다. 첫째 주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요. 이거 지금 뭐 보시면 다우는 21선 위에 있고 이 S&P 500은 61선 위에 있는데 나스닥은 지금 121선을 지금 내주고 훨씬 더 밑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금요일 날 121선 고점을 맞고 지금 더군다나 몸통을 키운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고요. 쓰리바닥을 지금 만든 상태인데 지금 음봉이라 가지고 이 쓰리바닥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를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이거 지켜내지 못하면 또 한 단계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상으로도 지금 보시면 2주 전에 끄집어 올렸던 거 다 원상복귀를 시켰죠. 별로 좋은 그림은 지금 아닌 미국 시장은 확실히 지난주에 좀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뭐 일봉상으로는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주봉상으로 지금 딱 보게 되면 이 20주선을 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12월부터 시작해서 20주선 근처에다 갖다 붙여놓고 맞고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흐름이라서 한번 출렁할 가능성도 일단은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번 주 이벤트가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벤트 속에서 우호적인 흐름이 한번 나와서 이걸 한번 치고는 올라가야 합니다. 윗꼬리로 한번 달고 내려오는 한이 있어도 한 번은 돌파를 해주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뭐 이번 주에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일단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역시 지난주에 하락폭을 키우면서 하락 장악형을 만들었죠. 이렇게 되면 어차피 뭐 지금 60주선에 대한 지지 라인을 한번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현재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우는 마이너스 0.29%,
S&P 500 마이너스 1.87%.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는 신고가 두 번 나왔고요, 둘 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53% 제법 조정이 컸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마이너스 0.76%였습니다만 별로 상대적으로 선방은 했습니다만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었죠.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가운데 조정 이렇게 나온 상태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스물스물 밀려가는 가운데 좁은 박스권 내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안 밀렸지만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3.75%, 나스닥보다는 덜합니다만 낙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일단 요 컸던 부분은 지난주 요 내용들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제조업 지수까지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됐던 걸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대신 좀 우호적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ISM 제조업 지수의 세부 지표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이거 공급망 문제 피크 가능성 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조금은 물류 쪽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조금은 이 희망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좀 나왔는데, 서비스업 지수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은 임금 상승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영향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임금이 인상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지난주를 완전히 한번 휩쓸었던 낙폭을 키우게 만들었던 주된 요인은 FOMC 의사록이었습니다. 뭐 크게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예를 들어서 3월 금리 인상 가능성 뭐 자꾸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반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테이퍼링 뭐 당연히 3월에 끝나는 건 당연한 내용으로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고, 근데 여기에 QT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것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너무 매파적인, 너무 빠르게, 너무 강하게 긴축을 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연준의 자산이 이 8.7조 정도 되잖아요. 이거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린다면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걸 줄이는 속도도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걸 줄인다라는 것 자체가 금리 인상보다도 더 적극적인 이 긴축 정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상 횟수를 조금 줄일 수도 있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3회까지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뭐 4회까지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나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거 한 번 정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얘를 줄이게 되면, 얘를 시작하게 되면 6월이든 9월이든 시작을 하게 되면 얘를 한번 덜 줄이는 방향도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얘를 너무 적극적으로 줄이는 것 자체는 조금 시장이 확실히 좀 부담을 갖는 모습이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차후지단 간에 FOMC 의사록에서 생각지 못했던, 물론 QT가 언젠간 할 거야 였잖아요. QT라는 것 자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예상을 했던 게 2024년이었거든요. 근데 최소 지금 올해 만약에 6월이든 9월이든 된다 하더라도 1년 반 이상 지금 땡기는 거잖아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보고서도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이제 금요일 밤에 나왔던 고용 보고서도 예상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쇼크가 나왔죠. 고용 보고서상에서. 이 쇼크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나마 이거나 이거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연준이 약간 제어를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데 이게 안 좋아져서 이걸 제어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걸 하더라도 경기가 그만큼 좋아라고 가는 게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그게 바람직한 거고, 그래야 시장의 영향이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움직임은 얘가 둔화되면서, 그러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으니까 긴축을 함부로 쓰기가 힘들어라는 쪽의 분위기로 갈 가능성, 이 부분이 어제도
이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지표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얘가 계속해서 잡히지 않는다면 연준이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이건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립니다. 두 개는 이 반비례 관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연준이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한다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요거 어느 정도 됐으니까 요거 살짝 이제 끈을 살짝 풀어주고 대신 얘를 바짝 조이자라는 쪽으로 지금 돌아선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조금 밀리는 것보다 얘가 올라가는 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지표 앞으로 3월까지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FOMC 의사로 고용 보고서 이런 지금 이런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이제 여기서 QT의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국채 금리가 이번 주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죠. 장중 1.8% 위로 올라섰다가 결국 1.76에 마감을 하긴 했는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스닥 그리고 우리 증시 손해가 좀 있을 수 있는, 충격이 좀 있을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왔던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나 위중증자는 지난주 글로벌적으로 보면 좀 증가하는 상태에서 조금 정체되는 분위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히 이제 조금 줄어드는 듯한 모습, 요게 나오고 있고, 노바백스의 승인 가능성 얘기가 나왔고요. 빠르면 이번 주 승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합성항원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존의 mRNA 이 백신의 두려움,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확실히 좀 줄여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마 이 접종률의 향상에 향후에 상당한 도움을 줄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희망적인 얘기들, 경기 정상화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수급적 요인으로는 이번 주 사실은 조금 더 이 개인들 수급도 그렇고 기관들 수급들 같은 경우가 어차피 배당 때문에 들어왔던 물량 이번 주까지는 나올 가능성 빠르면 목요일 오후 정도부터라도 좀 나오지 않겠나 그랬는데 목요일 막판까지 다 나왔고 금요일 오전 초반까지 조금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거의 다 나온 것 같고 이제 엔솔 지금 2차 전지 쪽 일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엔솔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부가. 그 다음에 이제 외인들 같은 경우가 지난주 2조 가까운 매수가 코스피 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대주주 회피 물량 지난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개인들 같은 경우도 1.5조 이상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있어 보입니다. 변수는 엔솔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환율이 지난주 금요일 우리 장 마감할 때까지 1,200원을 넘어섰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1,204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장중에 조금 떨어졌었고 그리고 미국장 마감할 때 역외 환율에서 일단 1,200원 밑으로 밀리긴 했습니다. 지난주는 환율이 워낙 올라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초반에 조금 매도가 좀 있었는데 그나마 좀 주워 담아주는 모습들이 좀 나와서 좀 다행스러운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환율은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보는 라인에서 1,200원이라는 환율의 1,200원이라는 라인은 사실 굉장히 강한 심리적 저항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표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1,200원 이상 올라갈 때는 글로벌 또는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큰 규모의 문제가 출렁임이 있을 때나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조금 안정을 좀 찾아주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주 초반에 영향을 끼쳤던 게 지지난주에 처음 나왔었던 12월 마지막 주에 처음 나왔었던 시안 봉쇄 이로 인해서 삼성 반도체 공장 생산 물량 축소 이 얘기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연초에 지난주 초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ASML 독일 공장 화재 이로 인해서 생산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더욱더 심화될 수 있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들 충격을 좀 받았는데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가격 상승에 대한 혜택을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죄송합니다.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됐던 부분에서는 매출은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모자랐던 부분, 예상치보다 모자랐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ES 2022 이제 어제 폐막을 했죠. 폐막을 했고 사실 여기서 메타버스가 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쉬었던 부분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정책적 이슈가 하나 불었죠. 지난주 초에 NFT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쪽 그 산업 분야에도 플랫폼 기업들처럼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 한 주 소위 폭탄을 좀 맞았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여당과 여당 대선 후보가 이제 이 관련한 회사 중에 하나를 찾아가서 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그나마 반등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조금 더 뭔가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좀 이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을 적어드렸던 거는 일단 3월달 테이퍼링 그다음에 금리 인상까지 지금 현재 시장은 반영을 했다. FOMC 의사록에서 공개됐던 부분 지금 QT를 소화하고 있는 중인데 QT 소화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이제 금요일날 어느 정도 소화가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봤는데 이 영향으로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일단 아직까지는 QT 관련 이 이벤트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 아마 다음 주 초반까지는 그 부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얘기였고요. 자, 이번 주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이번 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걸 왜 안 지웠죠? 자, 변이의 무난함이 일단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나왔던 얘기가 또 다른 변이가 일단 하나 나왔습니다. 기존의 델타와 최근 변이 두 개가 합쳐진 변이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향후에 영향을 끼치게 될지 이거 지금 아직까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일단 좀 이후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일단 조금 있겠다. 하나가 있겠고요.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11일 파월 의장, 13일 브레이너드 이 연준 의장, 부의장의 이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쏟아집니다. 쏟아지는데 여기서 과연 QT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이냐. 지금 지난주에 연준 위원들이 했던 얘기들은 QT에 대해서 일단은 한다. 다만 금리 인상 한 이후에 일정 시간, 멀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까지 얘기가 나왔던 건 3월 금리 인상에 6월 빠르면 아니면 늦으면 9월쯤 QT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장의 얘기들입니다. 요 정도를 지금 현재 소화하고 있는 상태고 다음 주 파월 의장이 과연 비둘기적 얘기로 시장을 좀 달래기를 해줄 것인지 여부가 일단 좀 중요하겠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지북 이번 주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QT 관련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금리 인상 관련한 힌트가 나올지 여부가 일단 체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CPI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거에서 일단 봐야 될 건 인플레이션이 관련 내용들입니다. 일단 여기서도 임금 인상 영향이 좀 나올 것 같고 지금 뭐 연초부터 계속해서
물가 상승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연말 연초 넘어오면서 물가 상승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얼마나 지금 전가가 됐을지 여부를 일단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하나 남아 있고요. 역시 인플레이션 지표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이번 주 봐야 될 게 소매 판매 이 부분도 중요한 이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하나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실적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주는 이 파월 의장이나 브레이너드 연준 이 의장 부의장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 베이지북, CPI, 실적 발표 지금 너무 많습니다. 굵직굵직한 내용들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면 옵션 만기일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옵션 만기일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조금 꼬여있던 지난주 금요일 날 옵션 시장 쪽에서 일단은 좀 포지션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특히나 조금 표가 나게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요번 옵션 만기일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악재 해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금투들이 이제 뭔가 일단락을 시키는 배당 물량 관련해 가지고 일단락을 시키는 완전히 그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옵션 만기일이 뭔가 좀 전기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10일부터 시작되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보시면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너무 사실 많은데 주식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작년부터 시작하신 분들 뭐 맨날 굵직굵직하고 이벤트 많고 뭐 봐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으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글로벌 시장이 특히 이제 미국, 우리나라, 그다음 유럽 이쪽에 움직이는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기업들의 이 실적과 관련된 경기 전망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그만큼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하나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주식 시장의 생리상 아무 거 없이 그냥 지나가는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정말 짧고요. 대부분 무난하게 지나가는 구간은 별거 아닌 걸 키워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있어라고 받아들이고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문제가 향후 일시적이냐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일 것이고요. 자, 이번 주 지수 전망은요. 일단 어이구야. 오늘 오타가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2,900에서 3,0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2,900이 기본 저점이고요. 2,900이 기본 저점이고 만약에 이벤트가 잘못 조금 또 악재가 또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충격을 받게 된다면 전 저점 라인 부근까지 한번 또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요건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2,900포인트 정도를 저점으로 보고 있고 코스피의 이 상단 쪽은 3,020포인트에서 3,050포인트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3,020포인트를 넘어서는 게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20주 선이기 때문에 요 라인을 좀 넘어서는 게 한번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주 의외로 지난주 의외로 돌발 악재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충격적인 이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파월 의장이 조금 달래기를 좀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지표들이 어차피 CPI 높게 나올 거예요. 이번 주. 12월 CPI가 높게 나올 건데 예상치대로 부합하면 그냥 본전. 만약에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으면 시장 반응 확실히 또 좀 괜찮아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기대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스닥은 965에서 1020 정도 보고 있고요.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번 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관심 섹터는 뭐 제가 지금 좀 주구장창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입니다. 반도체 섹터. 지난주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믿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이번 주 사실 지난주 사실 좀 반영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반영을 제대로 못 했거든요. 지지난주엔 좀 반영이 됐었는데 어 혹시 쪼끔 반등 가능성, 물론 이건 참가한 기업 중에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뭐 기대되는 회사들이 쪼끔 한두 개 몇 개 있잖아요. 이제 고런 회사들 인제 개별주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섹터들 쪼끔씩 뭐 금융 섹터들 금리 인상 그러니까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와 NFT 섹터들은 사실 쪼끔 이번 CES에서 좀 기대를 좀 더 했었던 부분인데 사실 12월 달에 너무 12월까지 지난 하반기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쪼끔 조정이 12월 달 중순부터 조정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온 경향이 좀 있었는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일부 반등이 좀 나오다가 정부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된소리를 한번 맞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얘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규제와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는 시점쯤 보시는 게 좀 맞습니다. 그전까지는 반등이 나와도 일시적 기술적 반등에 좀 불과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하나 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이제 개별주 중심으로 AI 로봇 이쪽 지난주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구간에 들어올 수 있겠다. 요렇게 볼 수 있겠고요.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기존에 지난주 계속해서 외국인들 비중을 줄였던 종목들은, 비중이 줄어들었던 종목들은 이번 주도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엔솔 영향이 시장에 쪼끔씩 끼칠 가능성도 일단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확실히 좀 영향을 좀 끼칠 거라고 보고 있고, 요번 주부터도 쪼끔 더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좀 있긴 하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뭐 요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제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남은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